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역시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요거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상 최고치에 다가간 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강보합 수준에서 끝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을 기준으로 이 실적 발표된 약 80%의 이상의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GE와 UPS 또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번 상장 이제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의 기대감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9월에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4% 급증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미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이 주택 건설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리치먼드 연은 10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 전월 마이너스 3에서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3.8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잡혀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힐 텐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 합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유지 전망에 다시금 유가가 또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다른 원자재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당대 부동산이 2.5억 달러의 달러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더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티뱅크가 지금 거기가 지금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전보다도 이제 보다 더 긍정적인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 낸드 플래시 부분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디램 부분의 이익이 내년부터는 조금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낸드 플래시 부분에 있어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만도가 리비안에 자율주행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전기차 부품이나 아니면은 배터리 쪽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갖고 좀 소외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했잖아요. 다시금 자율주행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로보월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해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공장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곤 하는데 최근에 주춤했잖아요. 다시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로봇 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바로 이전 영상만 보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중공업 쪽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 만드는 거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오후 시장 조금 지나갔고 보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판 가격이나 이런 부분의 리스크가 조금 많이 없어지고 있기도 하고 지금 선사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선박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선박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수주 물량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쪽은 다시금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제 말을 듣고 어제 조선 쪽을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조선 쪽을 잡으셨다면 나름 재미를 좀 봤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한국 코러스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GMP 인증 획득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 강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다들 몇몇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준금리는 변동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올해 한 번 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대출을 막으면서 변동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 폭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근데 또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 그런 걸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돈을 그동안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죠? 예,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갖고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개별 종목 보도록 할 텐데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않으셔야겠죠. 그러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 LNF인데 시작 좀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현재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21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네, 오늘도 실패를 하고 있네요.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게 좀 올라가나 싶더니 외국인이 많이 팔아가지고 떨어졌던 걸로 해석이 되네요. 근데 오늘도 이번에는 은행이 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예상치는 플러스가 이제 그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건 장 끝나고 봐야지 이제 완전하게 확신하면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만 본다면 역시나 지금 위치는 리스크가 너무 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지라인 확인해보면 그냥 딱 하나예요. 내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매물대 하나 주봉을 본다라고 해도 없고요. 좀 멀죠? 그리고 월봉을 본다라고 해도 딱히 없고 이 자리 있는데 이 자리 종가죠. 근데 멀어요. 여기까지 또 떨어지려면 마이너스가 몇 프로 더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좋을 거 없죠. 연봉은 당연히 더 없고 그래서 지금 위치는요. 딱 하나 요거 지금 기대가지고 어떻게든 지지를 해줘야 된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요, 여긴. 단순하게 21선 하나가 빠져갖고 그런 게 아니라요. 과거에 되게 무서웠던 패턴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이 아래로 떨어지고 회복 못했을 여 자리에서 그냥 전부 정리하고 21선 다음에 회복하면은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이 변함이 없다라는 건 같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21선이 저항이 돼 버렸어요. 단단한 지지라인이 되어주던 친구가 이제 저항이 돼버려가지고 너는 올라가려면 힘을 더 써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썩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진 않네요. 그리고 제가 패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냐, 그냥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같은 경우 21선 회복하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21선 회복하면 다시 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못 올라가잖아요. 자, 여기 봅시다. 계속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죠? 쭉 빠졌죠. 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최신 걸 좀 볼까요? 최근 거. 자, 여기를 보더라도 돌파를 못 해주니까 바로 떨어졌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61선과 가깝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가까우니까 딛고 올라가고 가능했고 21선 회복도 빨랐으니까 그 다음번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회복을 시도를 하려고는 하지만 성공을 못하고 있고 그 아래 61선은 거리가 멀어요. 이때랑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패턴은 이 LNF를 제외하고 굉장히 다양한 차트들에서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요. 주식 차트 좀 많이 보셨으면 제가 뭔 말 하고 있는지 바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21선 아래 있을 땐 리스크 관리 하세요. 꺾이기 시작하네, 아래쪽으로. 최소한 절반이라도 정리하고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전 지지 라인 이거 계속 테스트를 해주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일단 지지는 해주고 있으니까 계속 몇 번이고 더 나아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 61선 부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지지 받아주면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가 주면은 힘을 넣어준다는 거니까 완전 최하까지는 안 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봉 3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LNF로 예전에도 좀 먹고 나오고 몇 번 했던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싫어요 받을 거 각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얘기가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 그래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체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좀 안 좋은 얘기 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